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은 단식을 지금 자의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중단하실 생각이 지금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의총 때 잠깐 발언하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대표님 의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단식을 중단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대표님은 지금 정말 사선을 받고 있고,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지금 대표님이 단식하실 때 국정쇄신하라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국정쇄신하라,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해라, 이걸 내걸으셨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관철시키는 모습, 뭐 우리가 뭐 해임건의안 뭐 발의하고 한다라는 거 어차피 국힘이랑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다 하더라도 안 했을 때 뭐 하겠다,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의지를 진짜 실현시켜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권력을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됩니다. 이제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수 야당이에요.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과 다수 야당의 투쟁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입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행 처리할 것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강행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예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였다가 결국에는 뭐 차차 속의 태풍처럼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올해는 절대 안 된다. 위법한 시행령 예산, 그리고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특활비 전액 삭감시켜버려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고 삭감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됐냐?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다 날카로워요. 날카로운데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표출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단식하시는 게 우리끼리 싸우라고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대정부 투쟁이 있지만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진짜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싸우면요, 대표님이 단식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날카로운 말씀들은 또 자제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일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증액은 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하고 일단은 삭감시켜라, 이렇게 국회 권한을 풀로 써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 고대하셨던 검사 탄핵, 이거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진짜 지지부진했던 검사 탄핵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눈치 봐서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100명을 넘었어요. 발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의총에서 이 부분 당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저의 계획은 내일 발의를 하는 게, 지금 당론 발의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최고위원회와 원내대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걸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검사 탄핵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을 넘어서서 잘못한 검사는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원칙 세우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대상을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늘려갈 계획이에요. 비법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늘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막 그 피의 사실 공표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탄핵을 하려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를 명확하게 우리가 탄핵 의결서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이 안 됐어요.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이 하는 건 분명한데 검찰 수사 검사들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흘려줬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면 탄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한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사권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전략은 확인된 사람,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바로 간다. 이런 조사 필요 없거든요. 근데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조사를 맡기더라도 검사 탄핵을 필요한 사람들은 더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법사위에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입장에서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 내가 위법행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검사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우리 권한을 풀로 써야 된다. 네.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는 명분이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항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범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하나의 뭐 여러분들 좀 저희한테 문자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나로 투쟁본부를 만들든 뭐가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 소위 말한 반윤연대를 빅텐트를 쳐야 돼요. 그 빅텐트를 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단식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민사회가 지금 하나로 잘 안 뭉칩니다. 정말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몇몇 시민사회 출신, 저도 시민사회 출신이니까 시민사회 출신 그리고 시민사회 오랫동안 소통했던 의원들이 시민사회에 계속 접촉하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는 하지만 답답하잖아요. 일 똑바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불신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는 것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는 이 빅텐트가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이 단식하는 것을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벌써 네, 지금 당론을 정하는 게 항상 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긴급한 사안들, 정책적인 사안들을 의원들이 논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들이니까 정하는 것이고 당론은 말 그대로 당의 기본 정책과 입장을 정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이 중요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저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 병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전당원 대회라는 이름으로 당원 총회를 일종의 당원 총회를 했어요. 모든 당원인들께 연락드려서 모이십시오. 우리의 당론을 정합시다. 남양주 병의 당론을 정했어요. 남양주 병의 당론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다.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병 당원들은 윤석열 탄핵을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대표님과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은경 혁신안 중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 1대1 투표 비중 맞추는 거 이것을 관철시키고 전당원 투표를 해라라는 걸 남양주병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당론으로 정한 게 이렇게 해야 돼. 남양주 병에서도 지역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당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만들어진 결론들인데 그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할 때 참여율과 당원들이 직접 결정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당론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되고 근데 저희 남양주 병에서는 했지만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이런 토론회 혹은 간담회 혹은 진짜 당원총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민주당의 엄청난 힘이에요. 맞아요. 예, 이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진짜 무서워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건. 야 민주당은 저런 걸 해내네? 라고 진짜 무서운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도 이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정 안 되면 당원 간담회라도 해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거치자라고 계속 제안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해당 지역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당원 간담회 혹은 당론을 우리 지역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자라고 해서 진짜 민주당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열성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막 목소리가 나오고 뭐 집회가 됐건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하곤 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당론이 정해지는 것들이 모아지면 그게 진짜 민주당 저는 당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을 해야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하시더라도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찾아오냐, 김기현 당대표가 찾아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진짜 단식을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걸음을 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의원들도 진짜 사생결단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